네,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가장 치열한 공방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였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관련자들이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재차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헌재는 오늘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이 곤란하다고 분명히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평일을 다시 한번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되어서 증거로 채택했.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수사기관이 조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까지 했습니다. 문 대행이 다시 논의해보겠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염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헌재에 나와서 한 증언이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또 달라졌기 때문에 오염된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더욱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선 안 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준용하지 않는다. 이건 결국 자신들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는데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이 탄핵 심판은 단심제라서 형사소송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헌법재판소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헌법재판이라 형사소송의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자, 근데 하나 또 논란이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없다, 논란되죠? 네, 헌재법 32조입니다.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인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규칙보단 법이 더 위 아닐까 싶은데 이게 좀 논란이 되겠군요. 자, 심판정 밖에서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시절의 사제관계, 이걸 지적했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변론이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 재판관이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김희수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대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연수원에서 도제식으로 실무교육을 받으면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자택을 찾아가서 모욕적 비난 등 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려서 하루아침에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반지성적 만행. 네,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양측 간 신경전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게 가장 궁금한 거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